이런 뭐 날다람쥐라는 동물은 봤습니다만 도심에 날다람쥐가 나타난 겁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도심 한복판에 낙하산이 나타난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건물들 사이로 뭐 서울만 하더라도 이 빌딩 숲에서 누가 낙하산을 타고 날아다니나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어머. 네, 초고층 건물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데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오! 실제로 뛰어내립니다. 굉장히 높은데 이제 낙하산을 중간쯤에서 펼치죠. 오! 자,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뛰어내립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건물이죠. 오, 네네. 예, 뛰어내린 중간에 또 다시 낙하산을 펼쳐서 이 두 남성이 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찔한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들끼리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마치 패러글라이딩을 이제 즐기는 것처럼 네. 예, 도심 속에서 펼쳐지다가 오. 한 주차장 건물 옥상에 안착을 하고 이야. 자, 영상을 찍는데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굉장히 웃는 표정으로 웃고 있어요. 왜요? 웃고 있네요, 지금. 건물을 배경으로 웃는 표정으로 막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저기가 어디예요, 근데 지금 저기가? 김기혁 아나운서. 이게 이제 부산 해운대구의 네. 한 초고층 건물입니다. 아, 요즘 해운대 보면 쫙 많이 섰더라고요, 진짜 건물이. 근데 거기에요? 아. 10층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남성들 러시아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예, 한국으로까지 와서 이 초고층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낙하산을 펼치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해운대구 저 고층 올라가보자 이런 뭐 욕구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김기혁 그러니까 아나운서. 이번이 이게 이제 영상을 보신 게 지난 9일이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어둡죠. 저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번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요. 네. 다음 날 또 합니다. 또예요? 예. 이번에 또 부산의 다른 건물로 가서 거기도 이제 40층이 넘는 건물이었는데 이번엔 그때는 이제 낮에 해요. 아, 낮에 지금 예. 밤이었고, 네. 밤이요. 그때는 오후 1시 30분경에 비슷한 모습으로 뛰어내려서 대낮에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아하. 예.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패러글라이딩 하고 허허 막 자기들끼리 웃고 나서 그냥 저 장소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저 사람들을 추적을 했죠.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 밝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인 남성 2명인데요. 30대입니다. 네. 이들이 저 해운대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인 거를 경찰이 찾아냈어요. 아하. 그래서 임의동행해가지고 이제 그 이 베이스 점핑이라고 그러죠. 네. 이 시도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 지난 7일하고 8일 사이에 사전 답사를 했대요. 해운대에 있는 그 이제 주로 높은 고층 빌딩을 사전 답사를 한 이틀에 걸쳐서 한 다음에 네. 9일과 10일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뭐 아까 처음에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40층짜리 뛰어내렸고 이 장면이군요. 네. 한 번은 42층 호텔 건물에서 뛰어내렸거든요. 아유, 네. 그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점핑을 했다고 합니다. 150m가 넘는 높이에요. 저기서 그냥 뛰어내린 다음에 낙하산을 펴면서 아무리 낙하산 폈다지만요. 혹시라도 밑에 지나가다가 저 장면을 보신 분들은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셨겠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잡긴 잡았어요. 그럼 네.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정해진 법으로 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이 그 주인의 승낙 없이 그 옥상에 침입을 한 혐의, 네. 즉 말하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제 경찰은 입건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건조물 침입 혐의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입건을 했고요. 네.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해놓고 네. 지금 검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정식 입건하고 난 이후에는 검찰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 강제 추방하는 형태로 아마 종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경찰이요, 붙잡아 놓긴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날 이제 입국을 했고 본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 8일날 그 LCT의 사전 답사를 갔답니다. 최전몽 교수님, 예. 8일날 그 건물 사전 답사를 갔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해왔다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하, 이 사람들이 네. 뭐라고 진술을 하고 있냐면 네. 경찰 조사에서 본인들은 베이스 점핑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기 예술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베이스 점핑을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베이스 시청자분들을 점핑이 위해서. 뭐냐면요. 극한 스포츠라고 하는 건데 네. 높은 건물 같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그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스포츠 일종이에요. 것도 스포츠가 네,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점핑이 건물이나 절벽 같은 높은 곳에서 낙하산으로 강화하는 스포츠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네. 뭐 높이로 보면 100m 이상이지만 네.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로 보면 엄청나게 그렇죠.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낙하산을 펼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짜릿함을 느끼는 건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래서 저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저 사람들이 다른 영상에 올린 영상, 지금도 영상 우리가 봤잖아요. 네. 저것도 본인들의 SNS에 올린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저 장면도 다른 지역에서 저건 찍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서도 찍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높은 건물마다 올라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걸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또 박수도 쳐주고 좋아요도 눌러주니까 점점 저걸 강화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방문해서 지금도 보시죠. 전봇대 있는 데 떨어지는 모습. 그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부산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거든요. LCT가. 거기가 110m 정도 되는 곳인데 411m 잘못 말씀드렸어요. 101층에 411m인데요. 거기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아마 답사를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저 건조물 침입 혐의가 그걸로만 일단 잡았다지만 김복준 의원님, 네. 부산은 여러 가지 국제 네. 행사도 열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 사람들이 네. 만약에 가정이지만 뭔가 범죄와 관련된 마음을 먹고 위에서 확 내려간다는데 이거 속수무책 당할 뻔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건 마치 무슨 침투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25일부터 그 부산에서 그 한 아세안 특별 그 정상 회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도심 일대 특히나 고층 건물의 옥상 같은 데는 시정 장치 완전히 잠겨 있는지 여부를 경찰이 사전전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25일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각 건물의 그 점검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저런 게 딱 터져버리니까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정부 당국도요, 이걸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예, 미리 예. 뒤늦긴 했습니다만 점검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앞서 네. 이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 이게 한국에서는 죄가 된 줄 몰랐다는 얘기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랑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아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의율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그 건조물에 침입한 거를 지금 갖고 건조물 침입죄 정도로 의율하는데 이 사람들 중국에서 이렇게 행동하다가 10일 정도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프랑스도 그렇고요. 법에 따라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지만 이렇게 혼란을 줬을 때 약간의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는요, 물론 제가 무슨 그런 사고가 나라고 뭐 바라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오해는 마세요. 다만 사고라는 게 한순간이에요. 만약에 저게 양지민 변호사님 낙하산이 안 펴지거나 고장 나거나 하면 그렇죠. 이거 대형 참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낙하산이 안 펴져서 이제 본인이 말 그대로 추락이잖아요. 추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의 생명에도 이제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지만 저 높은 건물에서 저 무게의 사람이 떨어졌다 아래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사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거기에 뭐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그럼 차량도 망가지게 되는 그러네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사실 고려를 한다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의 관리를 소홀하게 한 그 당사자도 사실은 처벌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늘상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건물을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같이 처벌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저 옥상까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저렇게 뛰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정 장치라든지 평소에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처벌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왔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처벌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아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처벌이 다 되더라도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벌이 경미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라든지 그런 점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라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법적인 장치를 그러니까요.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분들은요, 아마 심정적으로 그럴 거예요. 이거 관련 법이 없다면 이참에라도 사람들 심장 쿵쾅 뛰게 만든 죄, 사회 불안하게 만든 죄,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처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